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또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이 화면에도 이렇게 보면 인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왼쪽에 조금 소개를 하면 왼쪽에는 우리가 원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때에 따라서 이제 표현들을 설명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할 화면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영영사전에서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문들을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또 혼자서 공부한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1, 2월 달에도 했지만 요번엔 조금 더 심화해서 3, 4월 달은 1, 2월 달에 스텝 1에 비해서 스텝 2 한 단계 조금 더 높여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소한 표현이나 단어들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만 그냥 외우지 말고 반드시 예문과 함께 익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어휘책을 보는 것도 좋아요. 뭐 가능하면 저는 단어는 따로 외우도록은 시키지 않는데, 항상 모든 단어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먼저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눈도장을 계속 찍다 보면, 그리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휘력을 좀 더 키울 수가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혹시 뭐 지금 따로 어휘책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처럼 공부한다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예문들이 많은 어휘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단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국말로 그냥 단순히 1대1 대응어로 외우는 중고등학교 때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버려야만 특히 일반 영어하고 문학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뭐 그래서 이제 표현들은 계속해서 제가 가능하면 영영사전에서,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예문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테니까 그 예문들은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 외운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다 외우지 못한다면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5개든 10개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그래서 반드시 예문과 함께 외워야 그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답을 하거나 나중에 뭐 요약을 하거나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에서 수업 실현하고 그럴 때도 뭔가 그 표현들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영어 자체의 프로피션시를 높여서 숙달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내가 손에도 익혀야 되고 입에도 익혀야 되고, 단순히 눈으로 이해하고 귀로 듣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3월 달 시작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1, 2월 달 이때는 아무래도 작년에 또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만약에 시험의 결과 안 좋아서 또 시작하면 1, 2월 달은 좀 뭔가 마음 잡기가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11월 달까지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음가짐의 문제. 마음가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물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너무 시험의 결과라든가 시험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만 국한시켜서 자꾸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좀 하루하루의 수험 생활이 굉장히 팍팍하단 말이에요. 좀 피폐해지기도 쉽고, 특히나 뭐 여름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은 불안하고 또 건강은 또 나빠져 있고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내 인생에서 매번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뭐 1년은 희생한다. 난 그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수험 생활을 뭐 해봤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저도 생각해봐도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읽는 지문들도 가능하면 저도 좋은 지문들을 뽑으려고 애를 써서 이제 지문들 뽑는 거니까, 그 지문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단지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지금 이 단계에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좋은 뭐 내 인생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문학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는 일반 영어하고 이제 문학의 차이점은 비슷한 점은 둘 다 영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력을 키우고 포괄적으로 이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일반 영어든 문학이든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문학은 감정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나 시나 소설이나 희곡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그것이 가장 함축적인 거는 시고, 그래서 시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깊이 느껴야 시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돼야 내가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내가 어, 거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감정 그리고 내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3, 4월 달에 수업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총 8번이에요. 총 8번인데, 오늘 이제 1회하고 또 8회는 모의고사 형태로, 그래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에서 모의고사 형태로 다룰 텐데, 그건 총 7개 지문이고, 7개 지문의 문항 번호는 A형, B형 이렇게 해서 작년 시험의 문항 번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7개를 이제 내서 볼 거고, 아까는 뭐 난이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 2월 달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월 달에 다녔던 사람은 자기가 조금 성장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번 아마 비슷한 난이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에 1회하고 8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 형태. 그 다음에 2회부터 7회까지 6번은 우리가 1, 2월 달에는 이제 문맥순회라는 책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거기서 중요한 그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한 30분에서 혹은 한 50분 정도 다루고, 또 지문들을 한 4개 정도씩 이래서 또 문제 유형들 이렇게 다뤘었죠. 그런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3, 4월 달에는 제가 준비한 독해의 어떤 방법론, 그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 다루고, 또 거기에 준해서 또 지난번처럼 1, 2월 달처럼 한 4개 정도의 지문을 또 다루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딱 정해져 있는 책이 아니고 그때그때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하기에는 조금 촉박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자료들은 한 수요일 정도, 늦어도 목요일 오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그 미리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인강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뭐 대략 그 정도로만 하고, 자, 첫 번째 지문을 볼 텐데, 단어 수는 이제 396단어.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 보통 300단어 내외 아니면 350단어. 20년도인가 21년도에 그 After 20 Years라는 그 소설이 520단어 정도 나와서 그때 좀 많이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난이도나 아니면은 지문의 길이 같은 경우도 길면 500단어까지도 생각하고, 짧으면 보통 300단어,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뭐 280단어, 290단어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 수를 그래서 이제 체크를 제가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소설을 읽어본 느낌이 어때요? 소설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발췌된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뭐 다 요약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번 뭐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들 해보실까요? 참여하신 분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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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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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엘리베이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이야기를 조금 더 짧게. 거기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만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인강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소리가 들어가긴 해도, 멀리에서 이렇게 좀 조그맣게 들려서 좀 크게 들리면은 뭐 더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했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그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아니, 잘 이야기했어. 잘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저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마이크로 그 저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면 그러면 저 인강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뭐 때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마이크를 한번 쭉 돌리면서 각자 의견을 한번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해 보고 자, 이제 지금 이야기를 잘했단 말이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제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하고, 잠시 이제 그 일도 했고, 또, 문화인류학자, anthropologist,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가서 참혹한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에서는, 다 상대방 적은 나쁜 놈들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막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뭔가 잘못된 서로의 그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최근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불합리성을 좀 나타내는 거. 그래서 사람이란 게 알고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쁘거나 어리석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그렇게 느낀다라는 전쟁에 대해 이게 이제 반전 소설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그런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어리석은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참혹하게 끼어서 죽은 한 베테런, 말하자면 베테런이라는 건 우리가 그 상위 군인, 뭐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전쟁터에서 온갖 그 어려운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가 이제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그 반지를 어디에 끼어 있는데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을 맞이하는 그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른다. 어? 이런 이야기예요. So it goes 이러면서 셀라비 불어로 쓰면 that is life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인생이다.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이 얼마나 때에 따라서는 그 묘한 아이러니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그 다음에는 또 터무니없게 이렇게 슬픈 비극으로 마감하기도 한다라는 거. 응?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큰 주제가 있는데, 근데 소설이나 시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리센도, 그래서 음악에서도 점점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같이 그걸 감정이입해서 슬프면 또 눈물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특히 그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슬픔을 느끼면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한 그런 느낌처럼 뭔가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장면들 통해서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정화가 되고 그런 게 문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I think about my education sometimes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받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는데 자기가 시카고 대학을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2차 세계대전 갔다 와서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갔으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대학에 갔었으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참혹한 현장에 있다가 이제 대학에 가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건 또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왜 하필 앤스로팔러지였을까? 앤스로팔러지라는 거는 결국은 인류 전체의 발달이라든가 인류 전체를 개별적인 것 인류 내에서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류를 하나로 보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거기에 연구하는 게 앤스로팔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문화인류학을 공부했고 그때는 there were absolutely no difference between anybody.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적인 인간들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절대적으로 막 그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착한 사람, 무조건 착한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황에 따라서 적대적인 환경이 됐으니까 다른 경우에 만났더라면 친구가 될 사람이 적과적으로 만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화인류학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인간이라는 종은 다 같은 종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they may be teaching that still.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도 되고 그게 또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꼭 구태의연하다는 것보다는 그건 역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실인지 모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other thing they taught was that 또 하나 가르친 거는 nobody was ridiculous or bad or disgust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긴 하죠. 근데 약간은 결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간이란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다. 그렇죠? 뭐 꼭 나쁜 놈 뭐 이런 그러면서 꼭 나쁜 놈, 웃긴 놈, 뭐 그 혐오스러운 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인간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존재라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뭔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슷비슷하면서 특별하게 악인으로서 타고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악의 평범성 이렇게 해서 The Banality of Evil 버넬러티라는 거는 평범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은 나치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집에 가면 평범한 가장이고 착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거니까 타고난 무슨 나쁜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나쁜 사람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바로 직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내가 참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You never wrote a story with a villain in it. 그렇죠? 근데 너 소설을 쓴 거 보니까 거기에 악당이 없더라, 빌런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왜냐면은 전쟁에서 하도 참혹한 걸 보면서 전쟁에서는 악당들 빌런이 있었지만 그 빌런도 알고 보니 평범한 아버지였고 평범한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고 자기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빌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응? 아까 문화인류학 두 가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빌런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막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도 재미있는 건 뭐예요? 악당이 있고 선악 대립이 뚜렷해야 그게 막 그 나도 감정이입이 돼서 막 요새 막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드라마들 막 유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참혹한 걸 받고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인이 없고 다 상대적 상황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이 작가는 빌런을 그 소설 속에 쓸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냥 빨리 어떻게 답안을 찾아내고 요령껏 뭔가 답안을 쓰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면 아 이런 게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하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가 좀 뭐야 그 낯선 사람한테 포용력을 발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아 내가 금년에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언제 저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저렇게 한가하게 공부하나 싶지만 그 본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시험 공부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그 더운 날에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지겹지만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 성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학교 와서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실력 없는 선생님이 돼 있는 것보다 학생들이 막 따르고 저 선생님한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다른 뭐 반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숙제하고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는 엎드려 자는데 절반 이상이 어? 우리 반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만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애들도 알거든요. 자기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인지. 그럼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으면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다는 건 이제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보수가 뭐 특별히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퇴직하고 연금 혜택이나 이런 거는 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젊은 나이에 그것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는 도전하고 부딪혀야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노년의 그 안락한 노후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안락한 노후는 60 이후에 이제 맞이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준비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문학 작품이 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야, 소설가가 소설이라는 건 빌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긴장감이 있고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그러는데 너는 빌런이 없다. 이 말은 소설이 좀 밋밋하고 재미없고 많이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소설가로서 이 작가의 자기의 소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That was one of the things I learned in college after the war. 이래서 아까 college after the war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 공부하면서 자기가 배운 게 바로 그런 점이다. 왜냐면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게 없고 빌런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빌런이 아니고 빌런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자로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그 전쟁에 참혹한 걸 겪어서 사람이 자기가 강팍해지고 자기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랬냐면 내가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도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스 리포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회부 기자라 그래요. 왜냐면 경찰에서 뭐 어제 살인 사건이 났다 무슨 강도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경찰에 이렇게 1보 2보 이러면서 일단 속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소위 뻗치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무슨 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폴리스 리포터의 역할을 했으니까 별하별 그
찌질한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별별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살인 사건, 뭐 뺑소니, 뭐 음주운전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취재하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길 만한 부서예요. 폴리스 리포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지식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폴리스 리포터 그러면 그럼 뭐 경찰이자 뭐 그 저 기자였나? 이게 아니고 사회부 기자. 어? 이렇게 요새야 뭐 종이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또 느낌이 안 들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이가 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겪어봐야 그걸 다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통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단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 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시카고 시리 뉴스 뷰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다. 뷰로라는 게 이제 그런 뉴스 뷰로니까 아마 통신사 정도가 되겠죠. 뉴스페이퍼라기보다는 통신사라는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쫙 배급해 주는 데니까. 그래서 주급이 이제 28달러 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1960년대 이렇게 되니까 뭐 그때 환산해서 우리가 금액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ne time they switched me from the night shift to the day shift. 그래서 이제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데 한 번은 야간조에서 바로 주간조로 하니까 그 스트레이트로 16시간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8시간 이렇게 하지 않고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때에 따라서 힘겹게 일했고 we are supported by 이러니까 통신사니까 통신사는 그 뉴스를 막 사줘야 되죠. 다른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we are supported by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뭐에 의해서 지지받았다, 지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사가는 통신사들이, 언론 매체들이 이런 매체들이었다. 어? we are supported by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맥락을 봐야지 무조건 서포트 나온다고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통신사에서 뉴스를 사가는 이제 그 언론 매체들이 그 시카고에 있는 좀 뭐야 신문사들은 다 사갖고 거기에 AP, UP 뭐 이런 좀 통신사들이죠. AP 통신, UP 통신, N 기타 등등, and all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때 상황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설 같은 게 그냥 큰 이야기만 하고 세세한 세부적인 디테일이 빠지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어야 리얼리티가 살고 리얼리티가 살아야 소설에서 지향하는 내용들이 부각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담당하는 게 법원에서부터 뭐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해양경비대가 있으니까 코스트가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사건, 사고 다루는데 그런 데를 다루고 and all that 또 이제 and all that 이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작가가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두 번이나 and all that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기타 등등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we are connected to the institutions 그러니까 아까 supported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institutions라는 게 뭐예요? 아까 all the newspapers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사를 만들면은 이렇게 사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이제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뭐 메신저로 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기사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we are connected to the institutions that supported us. 그래서 the institutions that supported u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the institutions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 올던 뉴스페이퍼스부터 이렇게 UP 통신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기관들 이러면 안 되고 더라는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인스티튜션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문과 통신사들 이런 쪽하고 이제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기사를 주고받는데 방법이 numeric tubes 이렇게 얘기해서 numeric은 공기의 힘을 통해서 어디로 그 움직인다든가 이럴 때 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거리 지하에 묻혀 있는 이런 그 numeric tubes라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뭐 서로
저 보내기도 하고 이제 받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이프망이 있었는데 그 파이프망을 통해서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작가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시고 뉴메릭 튜브스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미지가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튜브 형태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사를 송고하려 그러면은 종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원통형으로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송신이 되고 수신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 뭔가 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보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새는 그냥 노트북에다 막 기자들이 써가지고 그냥 송고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1950년대 뭐 이럴 때는 전화를 통해서 불러준다는 거죠. 그럼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아 쓰는 사람이 손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요새 컴퓨터나 타자기 이런 거보다 여기서 보면은 더 라이더스 여기서 라이더스는 이제 그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해서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라이더스. 기자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전화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stencil the stories on mimeograph sheet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쇄술의 발달하고 관련인데 신문을 만들 때 예전에는 mimeograph sheet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굴이나 철 같은 것도 있으면 그걸 약간 스탠스를 한다는 거는 이제 철침 같은 것으로 그걸 약간 글자를 파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 위에다 뭐 이렇게 처리한 약품을 뿌리면 그 사이로만 이렇게 잉크가 가니까 그게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the stories were mimeographed and stuffed into the press.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동에다 그걸 넣고, 그 다음에 velvet cartridges 이렇게 얘기해서 벨빗으로 된 카트리지에 넣으면 which the numeric tubes ate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벨벳 천 같은 통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를 뉴메릭 튜브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파이프가 먹었다 이 말은 파이프 속에다 넣으면 그게 공기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자기가 이렇게 겪으면서 리포터스는 아까 현장에 나가서 불러주는 사람이고 라이더스는 받아 쓰는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 터프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인데 그때 남자들은 전쟁터 갔으니까 여자들이 막 공장도 운영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간 그 부분을 여자들이 이제 또 메우기도 하면서 여성들도 결국은 섬세한 여성의 어떤 자기 모습보다는 좀 여기서 toughest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팍팍하고 이런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막다른 골목으로 어디까지 힘들게 하는지를 또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걸 뭐 읽고 느끼는 거는 자기 감정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그래서 기사를 이제 불러준 그 기사가 그 기사를 이제 송고받은 사람 아까 writers 이렇게 했는데 그게 one of those beastly girls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여성들이 굉장히 터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러면서 이야기했고요. 그거는 뭐 약간 여담 정도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처음으로 불러준 내용이 젊은 이제 그 참전 용사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an old fashioned elevator 이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직접 타거나 이래서 다 가동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뭐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 1층에 그 엘리베이터에 문이 있으면 거기는 ornamental iron lace로 돼 있다 그랬죠. ornamental 이렇게 했는데 오너먼트는 우리가 뭐야 이제 장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제가 목이 조금 그래서 오늘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iron ivy snaked in and out of the holes. 그러니까 snake을 동사로 써서 snaked in and out of the holes 이 말은 아까 이제 틈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아이비 덩쿨 나무가 이렇게 막 철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there was an iron twig. 그래서 문양을 보니까 철로 만든 이제 나뭇가지가 있고 거기에 two iron lovebirds perched upon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it이라는 건 뭐 아이언 트위그고 그러면 이제 아이언 그 철로 만든 아까 그 우리가 이미지가 있었죠. 거기에 가지가 있으면 두 마리의 서로 사랑하는 새들이 거기에 아주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그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뭔가를 전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새 두 마리가 암수 두 마리가 사랑하면서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 뒤에 엘리베이터 사건은 어때요? 끔찍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새들은 그냥 암수 두 마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있는데 자기는 웨딩 링 결혼 반지를 가지고서 그 결혼 반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이제 자기가 사서 이제 갖다 주려고 했겠죠. 청혼을 하면서. 근데 거기에 딱 걸리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 이 덩쿨 이 아이언 아이비 그 장식이 있는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건 항상 뭐 내가 이렇게 원해서 산다고 해서 항상 그 결과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돌발적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느낌이 굉장히 슬픈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this veteran decided to take his car 뭐 car라는 건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한 칸도 카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한 칸 한 칸도 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1층에 있다가 지하로 이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요새하고는 달리 지금도 물론 엘리베이터 사고가 끼임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그 결혼 반지가 그 결혼은 했네요. 참 약혼 반지가 아니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 결혼 반지가 그 the ornaments in all the ornaments 그래서 그 장식들에 딱 껴버리니까 그거 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찌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발은 공중에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the floor of the car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그 바닥하고 그 다음에 the top of the car는 그 계속 내려오니까 그 엘리베이터 우리가 타면은 그 저 천장 쪽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도 우리가 끔찍한 사고지만 엘리베이터 바닥이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발은 공중에 떠 있고 그걸 꺼내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몸은 거기 껴 있는데 dropped out from under him 이 말은 여기서는 drop out의 주어는 the floor죠. 바닥이 몸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몸이 끼이게 돼서 결국은 끔찍하게 죽게 됐다. So it goes, c'est la vie.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닌가? 인생이 이렇다. 셀라비, that is life.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셀라비 뭐 이렇게 so it goes 이렇게 얘기해서 불어로 하면 셀라비 이런 이야기고 that's life, such is life. that's how life goes. that's how life is.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란 이렇게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카멘터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체 맥락도 봤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도 내용을 봤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발췌문에서 as both an aspiring anthropologist and a fledgling journalist aspiring도 우리가 she is an aspiring actress 이러면 배우 지망생 우리가 지망생, an aspiring 이 말은 그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햇병아리 기자
fledgling journalist. 햇병아리 기자로서 지금 여기에 화자는 the resilience of women taking on roles left vacant by soldiers.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터 가서 빈자리를 여성들이 그 억척스럽게 메우는 모습. resilience라는 건 뭐예요? 7.8기 오뚜기 정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 끈질기게 버티는 그런 능력이 resilience죠. 근데 그걸 갖다 뭐 번역을 하면서 직역을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 물론 이제 스프링 같은 게 우리가 용수철이 돌아가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저는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못된 번역가 그렇게 통용이 되면 다들 또 그게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회복 탄력성 그래도 뭐 처음처럼 그렇게 어색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리질리언스가 나오면 오뚜기 정신, 7.8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표현들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어렵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ile providing poignant narratives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poignant, 조금 뭔가 가슴 아프고 서글프고 그 다음에 막 좀 뭐야 슬프고 이럴 때죠. 그래서 포이년 내러티브, 아주 좀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the narrative of the mishap of a summon. that은 우리가 단수로 쓰면 narrative가 되겠죠. The narrative of the mishap of a summon.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불운하게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that underscore, that의 선행사는 narratives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 덧없이 깨질 수 있거나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The fragility of human existe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뭐야? 아까 누구였어요? 베테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테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테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여기는 이제 베테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닝을 묻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nobody was ridiculous or bad or disgusting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쉽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닝은 보통은 implication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쁘거나 이런 천성이 나쁜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근데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human beings share a fundamental similarity in nature. 이래서 인간의 본성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human beings share a fundamental similarity in nature. in nature 이래도 되고, 아니면 there is a fundamental similarity in human nature 이래도 되죠. There is a fundamental similarity in human nature. 이렇게 even amid the display of absurdity, wickedness, or repulsiveness. 이거는 여기 ridiculous, bad, or disgusting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연속해서 뭐 4단어 이상 뭐 이렇게 more than 4 words 하면 4단어까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5단어 이상은 안 되는 거죠. more than 4 words 하면은 more than은 초과의 개념이기 때문에 4단어까지는 사실은 허용이 되긴 돼요. 그래서 more than 5 이러면은 5단어까지는 허용되고 5단어까지는 그렇죠. 허용이 되지만 6단어 이상은 안 된다. 초과의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막 겉으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더라도 인간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가도 되고, 요거는 원문에 있는 요 표현들을 조금 넣어줄 필요성 때문에 넣는 거고, 아니면 과감하게 there are no intrinsic differences in human nature. 인간의 어떤 본성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점은 없다. regardless of the display of various negative behaviors. 이래서 negative behaviors, various negative behaviors로 이렇게 이걸 갖다가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로 조금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there are no inherent differences in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서 뭐 특별히 나쁜, inherent, intrinsic 같은 말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건 아니다. which advise, 그 which는 그 사실 전체,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그런 내용을 통해,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어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which advises us나 which teaches us to be more empathetic toward each other.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까지 조금 다루고 조금 쉽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들이 총 7개인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아까도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시간이 빠듯해서 시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시는 아까 참 처음에 소설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커트 버네것이라는 작가의 슬로러하우스 5라 해서 제5 도살장 이런 제목이에요. 특이한 제목인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시를 쓴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시인은 1617년부터 165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시를 좀 현대 시도 다루고 뭐 예전의 시도도 또 다루기도 한데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의 그 임용시험에서의 경향은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의 시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시가 현대 시들은 좀 난해해요. 그런데 난해하지 않은 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 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또 몇 년이 그렇게 지났으면 약간 고시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시인인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도 약간 고의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의 단어 수는 뭐 단어 수는 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72단어, 보통 100단어 내외예요. 그래서 아주 짧지도 않고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오는 것들 보면 한 100단어 내외, 뭐 길어져봤자 150단어를 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tell me not. 그러니까 시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고투니까 don't tell me죠. don't tell me.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tell me not. 예전에는 이제 do라는 이 조동사를 써서 그 부정형을 잘 안 만들고 그냥 tell me not 이렇게 했기 때문에 don't tell me 이렇게 sweet은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이죠. 그래서 don't tell me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don't tell me I'm unkind. unkind는 kind는 뭔가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좋은 감정이면 unkind는 내가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unkind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한테 좀 잔인하다, 매정하다,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 아니면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했던 미안한 뭐 일을 하든 그래서 상대방의 좀 동의를 구하는 듯한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랬냐면 that 이랬는데 that이 접속사인지 대명사인지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that 이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시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고 또 생략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열린 마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봐야 돼. 이게 접속사인지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헷갈리는데도 계속 읽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를 여러분들이 그 시험 현장에서 읽을 때도 한 번만 읽고 나서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점점 또렷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략적인 흐름 혹은 흐름이 또 틀릴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시험 현장에서 금방 눈에 안 들어오면 당황하게 되는데 다른 산문에 비해서 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한번 읽어보고 또 두 번째 읽어보면서 조금 흐름을 잡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시는 짧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that은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그 다음에 from the runnery of thy chaste breast and quiet min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거는 from to가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 runnery of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the nunnery of thy chaste breast and quiet mind 이렇게 얘기했는데 nunnery 말은 nun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수녀들이 거주하는 수도원이죠. 응? 그러니까 수녀들만 거주하는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nunnery of는 동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응? 그러니까 the nunnery of 이렇게 얘기했고 마치 수녀원 같은 thy chaste breast 이렇게 chaste는 여성이나 뭐 남성도 그렇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그 순결을 지키고 정숙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reast하고 mind가 나왔는데 breast하고 mind 이렇게 얘기해서 breast하고 mind는 우리가 breast는 보통 어떤 느낌이에요? heart를 이야기해요. 감정. 그렇죠? 그럼 감정이 있으면 또 이성이 있겠죠. 감성과 이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otion and reason이 되겠죠. emotion and reason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heart and brain 이래도 되고 heart and brain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성적 판단 머리가 있으면 가슴 그 다음에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reast하고 mind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breast는 chaste breast라 그래서 이때가 17세기니까 요즘처럼 막 여성들의 자유로운 어떤 그 낭만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성들은 그냥 조신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막 미더우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글 쓴 사람은 아까 17세기의 남성이니까 요즘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내 주관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your chaste breast and quiet mind 그죠? quiet mind라는 거는 평온한 당신의 마음, 평온한 당신의 생각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the nunnery of thy chaste breast and quiet mind 이래서 마치 수녀원처럼 당신의 어떤 그 정숙한 마음, 감정과 혹은 당신의 뜨거운 정숙한 사랑과 평온한 마음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는 가겠다는 거죠. 그 arms는 무기죠. 무기를 두고 내가 전쟁터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I fly가 나오니까 I fly의 위치는 지금 여기에서는 라임 구조 때문에 뒤에 있지만 사실은 fly from to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절이 되는 거니까 접속사 that은 때에 따라서 because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매정하다고 나한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과 있는 이 그 안락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품에서 벗어나서 전쟁터로 무기 들고 떠난다고 나를 그렇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전하는 남자가 상대방 여자에게 아니 나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왜 그 험악하고 끔찍한 전쟁터로 가느냐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애국심의 발로 해서 나는 당신의 사랑이 행복하긴 하지만 이 안락함을 버리고 나는 조국을 위해서 떠나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fly가 여기 있었어요. 그거는 라임 구조 때문이라 그랬죠. unkind, mind, 그죠? 그 다음에 nunnery, fly. nunnery하고 fly는 e하고 i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비슷한 구조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B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ly를 뒤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시를 읽다 보면 라임 구조 때문에 도치시켜 놓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라임의 특징을 봐서 라임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free verse라 그래서 자유시일 경우에는 그때는 힌트가 좀 줄어들지만 라임 구조가 맞으면 라임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됐거나 어디 딴 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라임 구조를 잘 보는 것도 우리가 영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재미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힙합이나 결국은 이제 대중가요의 그 미국의 이제 팝송이나 이런 쪽에 라임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의 전통이 노래 전통으로 이제 그 또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true. 이래서 it is true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 맞아요. 나도 인정해요. it is true. it is true. 시는 함축돼 있기 때문에 생략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백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화하고 서양화를 비교할 때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다. 여백이 많아서 오히려 뭐 거기에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해석의 여지도 있고 이런 것처럼 시는 여백이 많기 때문에 여백은 내가 메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It's true 이랬고 그 다음에 A new mistress now I chase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도치가 된 거죠. I chase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I chase now I chase 같이 묶어서 가야 되겠네. Now I chase a new mistres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Now I chase a new mistres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chase, embrace, field, shield 때문에 역시 라임 구조 때문에 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 new mistress 이래서 mistress라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mistress인데 그러면 new가 있다는 건 old가 있다는 거죠. 그럼 an old mistress는 누구예요? 당신이 되겠죠. switch하고 die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내가 당신을 떠난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랬을 때 그래요. 나한테 새로운 여인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요. 맞아요. 이러면서 인정을 하는데 그 새로운 여인이 바로 뭐라는 거야? The first foe in the field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나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 적이에요. 이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상대방 적을 무찌르러 간다. 근데 묘하게도 아까 그 소설에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응? The first foe in the field를 물론 mistress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걸 좋게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를 죽여야만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응? 근데 아까 그 소설은 반전의 소설이고 이거 시는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서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묘하게 지금 소설하고 시가 이렇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뭐 여러 저 작가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and with a stronger faith 그 다음에 embrace랬는데 여기서도 동사에 우리가 시에서는 여러 가지 파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략이나 도치가 있지만 기본적인 신텍스 구조는 항상 지켜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chase 이랬고 and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embrace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embrace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embrace 그 다음에 목적어는 a sword, a horse, a shield 이거는 다 전쟁에 관련된 거죠. 칼, 그 다음에 뭐 말을 타고 다니까 말, 그리고 방패 이걸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embrace는 accept 이런 이야기니까. 근데 그 뒤에 전치사구는 with a stronger faith 이렇게 얘기했어요. with a stronger faith. 그럼 stronger라고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서 신앙심을 가지고 더 강한 신념으로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더 강하다고 비교를 썼으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요? 당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죠.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보다도 더 강렬한 감정으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여자로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를 저 사람 용감하다. 저 사람이 영웅적이다. 히로이즘 이래서 영웅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인으로 떠받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겠죠. 근데 요새 이러면 몰매 맞는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작가들이 자기 주관에서 이야기했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시를 쓰고 하는데 독자들 중에는 난 저 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런 시는 별로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다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 개인적인 소신과 다른 내용도 알아는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다른 감정이 나올 때 내가 감정이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감정이입을 하려면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쟁의 영웅적인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가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감정은 충실한 거죠. 응? 자, yet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this inconsistency 발음이 좀 inconsistency하고 헷갈려서 그랬는데 inconsistency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거나 뭔가 항상성 우리가 constant하다는 거는 항상 동일한 건데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마음 이런 것도 inconsisten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et this inconsistency is such as you two shall adore 이렇게 해서 this inconsistency가 뭐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당신을 버리고 이 전쟁터에 가는 이 행동은 such as 이래서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죠. such가 나오니까 as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you shall adore adore의 목적어가 뭐예요? as가 되는 거고 as의 선행사가 such가 되는 거죠. 그리고 such는 뭐예요? the inconsistenc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당신의 품에서 벗어나서 당신과 눈물을 머금고 작별을 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는 당신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면 조국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면 당신도 아마 박수 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as는 유사관계 대명사고 선행사는 such. as를 쓰는 거는 such가 있으니까 such as가 돼야 되지 such that, such which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such as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신텍스적인 구조는 가능하면 특히 예전의 시들은 꼭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전에 17세기, 18세기 시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요새 현대어들은 상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시들은 더 어렵고 근데 시험에 나오는 현대시들은 상징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 영어 능력이 최대한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잘할 수 있으면 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돌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조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나중에 이해해 줄 거다. 그 다음에 I could not love thee. 마지막에 I could not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so much 이래서 so much 이 말은 so much a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s 비교급이 있거나 아니면은 not so as 이렇게 해서 부정의 비교급이 있거나 이 말인데 I could not love thee so much니까 그럼 so much 다음에 as가 나와서 뭐 as 다음에 누구누구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 당신을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다. Loved I not honor mor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so much가 나왔으니까 as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아리송하게 뭐가 나왔어요? loved 이거는 과거형으로 썼고 그죠? 그 다음에 I not honor more 이러니까 구조가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if절에서 if를 생략하면 동사가 앞에 나가죠. 그죠? 그래서 loved 이 말은 loved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아까 tell me not처럼 전에 일반 동사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if로 쓴다면 아니, 여기 보면 if I loved not 만약에 이렇게 not은 그냥 놔둔다면 love not honor mo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쓰면 if I did not love honor more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did not love honor more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뭐요? 내가 명예를, 남자로서의 명예를, 당신 못하면은 뭐요? more than you가 돼야 되겠죠. more than you. 응? more than you. 이렇게 more than you가 돼야 되겠죠. 내가 명예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 그러면 I could not love thee so much 다음에 뭐요? as I do now.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해서 전쟁터로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너무나 매정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뭐 그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명예를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못 나가게 막거나 그러면 당신을 더 절대 지금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의 대한 사랑도 뜨거운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내 명예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걸 풀어놓으면 If I did not love Anna more than you, 그 다음에 I could not love you so much as I do now.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랑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계속 이렇게 복원을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I could not love thee so much. 그 다음에 loved I not honor more. 응?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고투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뒷부분이 좀 아리송하긴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지로 봐서는 당신 뭐 그렇게 써도 되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굉장히 지극하지만 내 명예를 지키겠다는 내 생각을 인정해 주세요. 뭐 혹은 뭐 이해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죠. 어? 결국은 그 의미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라임 구조 때문에 such much 어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를 봅시다. 카멘터리를 보면 The poem probes into the tension between the speaker's romantic love affair and his awareness of duty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갈등 구조가 돼 있죠. 여인에 대한 사랑, 자기의 명예에 대한 자신의 신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The speaker expresses his profound affection for 루카스타. 루카스타가 이제 시 제목이 원래 투 루카스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루카스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루카스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한편으로는 그렇고 on the one hand,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뒤에 핸들을 빼도 되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he declares his devout commitment to something. 자기가 분명하게 이걸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너무나 강한데 strong enough to compel him to depart for war.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전쟁터를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될 표현은 honor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뭐 honor 이렇게 대문자로 썼는데 그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봐도 그렇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보면 명사는 거의 대문자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좀 흥미있는 지점이고 예. 아 대문자로 써야 되느냐? 그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철자가 이게 영국식의 예전에 HONOUR U가 하나 들어 있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그 틀렸다 그러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거 틀렸다 그러면은 그 심사위원이 너무 편협한 거고, 그건 당연히 그걸 알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그것까지도 조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그래서 철자 같은 거, 스펠링 틀리는 것도 한두 개 틀리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그게 너무 잦으면 이 사람은 그 약간 감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한테 괜히 부정적인 그 느낌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원래대로 하는 게 좋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뭔가 자기가 그 당신도 사랑하지만 오히려 더 내가 내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써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f I 뭐 말 그대로 쓰면 if I didn't put priority on honor 내가 명예를 더 중요시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좀 밋밋하긴 하지만 원래 표면적인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응? 아니면 if I didn't value honor more 내가 내 그 명예를 더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처럼 당신을 깊이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응?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숨은 뜻으로 보면 My love towards you is profound enough. 내가 당신을 굉장히 깊이 사랑하지만 내 명예에 대한 명예를 지키겠다는 나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 가야 되겠다. 뭐 이래도 되고 아니면 당신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도 전쟁 조국에 대한 사랑 혹은 명예와 내 의무에 대한 그 사랑이 나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으로 그 답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표면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숨어 있는 의미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구조상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신텍스의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초점을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분석적으로 나와서 또 굉장히 그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나와서 이제 그렇긴 한데 가능하면 내가 영어학에서 배우는 지식을 독해력을 키우는 쪽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지 그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넣을지 응? 그리고 또 그래야 신텍스나 뭐 이런 다른 영어학들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만 외우면 너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연관성이 별로 없을 때는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학에서 배웠던 이런 지식이 독해에 도움이 되고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일반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영어학이나 영교들을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되고 흥미를 자극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야만 그래야 영어학도 재미있게 하고 영교도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습득을 더 정확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학생들한테 그 있는 그대로 영어학의 그 지식들은 학생들한테는 너무 버거우니까 가르칠 수 없지만 내가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걸 학생들한테 좀 더 흥미있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영어학을 배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지금 뭐 첫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 정도로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또 조금 속도를 내서 또 우리가 끝까지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가죠.